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6일 오전 11시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내려온 탈북자 선원 두 사람을 확인도 되지 않는 살인범이라고 덮어 씌워가지고 안대를 쓰게 하고 포성줄로 묶어서 어디로 가는지 말도 하지 않고 압송을 해가지고 판문점에 내려놓았더니 북한군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털썩 주저앉았다. 죽음의 장소로 가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세계의 양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 유명한 인권단체, 그리고 유엔 인권기구까지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반인도적 조치다. 인권유린 행위다. 한국 국내법 즉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장 행동이 굼뜨던 대한변호사협회까지 한마디 하고 나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권변호사라고 자칭하던 문재인 씨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국 사태보다도 훨씬 더 큰 타격을 문재인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인간으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그의 무덤까지 따라갈 오명이 될 것입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느냐? 대한민국 국민 살해 공모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살해 공모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두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한국땅을 밟는 즉시 원래부터 국민이었는데 한국땅에 밟으면 대한민국의 법적 보호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법적 제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인을 했다면은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재판하면 됩니다. 그리고 벌을 주면 돼요. 살인을 하지 않았으면은 자유롭게 살도록 해야 됩니다. 절대로 두 사람의 문제를 북한과 논의하면 안 됩니다. 북한은 교전 상대국이고 반국가단체고 테러 단체고 반인도 범죄 집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과 연락해가지고 서둘러서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국가는 이런 경우에 왜 보내느냐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기에 안대를 씌워가지고 속임수를 써서 보냈습니까? 이건 마피아보다도 못합니다. 대한민국이 마피아 수준으로 떨어지면 대한민국이 북한 수준, 테러 집단인 북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김정은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민족 공조하자고 했습니다. 민족의 혈맥을 잇는다느니 민족 했는데 이게 그들이 말하는 민족 공조의 실상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민족은 우리식으로 해석하면은 민족 반역자가 된다. 즉 김일성 추종자들만 민족으로 분류한다. 남한의 김일성 추종자들과 민족 공조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민족 공조가 아니라 반역 공조다. 민족 반역자끼리의 공조다 하는 것이 이번에 바로 실정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은 민족 공조한다고 해놓고 반역 공조를 했습니다. 반역은 뭡니까?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민을 죽음의 장소로 데리고 갔다. 이게 바로 반역입니다. 국민에 대한 반역이고 헌법에 대한 반역이고 인도주의에 대한 반역이죠. 스스로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과 민족 공조란 미명하의 반역 공조를 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겁니다. 두 사람은 북한에서 고문받고 처형될 것입니다. 국제 여론이 일어나면은 사형은 미룰 가능성이 있지만은 이 북한 정권이 있는 한 죽음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사이 연동형 뭐 비례제 등등의 선거법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감히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 경우에도 그러면 연동 비례제를 한번 적용해 보자. 북한이 두 사람을 사형시키면은 그 두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으로 보내가지고 죽게 한 그 책임자들은 국민 살해, 즉 살인 방조범 또는 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공동정범으로 취급해가지고 북한이 사형시키면 우리도 그 책임자들을 사형시켜버립니다. 우리도 사형시킵시다. 책임자들입니다. 책임자가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망라하고 이 두 사람을 북한으로 보내는데 즉 살인 모의를 한데 가담한 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숫자를 무시하고 무조건 사형 집행하면은 그게 연동형 비례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북한이 사형시키면 우리도 사형시킨다.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 2명을 사형시키면은 우리도 그 두 사람을 북한 노동당 정권과 공모해가지고 죽인 살인 공동 정범으로 간주해서 사형시키겠다. 이렇게 국민들이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모든 법의 기초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북한이 죽이면 우리도 죽인다. 이게 정의입니다. 북한이 죽이면 우리도 죽인다. 북한이 두 사람을 죽이면은 우리도 두 사람을 보낸 한국의 책임자들을 죽이겠다. 법이 없겠어요? 법이 없습니까? 이게 불가능할 것 같지만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민혁명적 기운이 퍼져갈 때 누가 칼자루를 잡는지 그것은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혁명은 그 방법이 뭐냐? 진실을 알리는 겁니다. 조지 오웰이 이야기했던 대로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게 혁명입니다. 혁명은 혁명적 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혁명적 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혁명, 인민재판이 아닙니다. 국민재판입니다. 국민혁명적 재판. 그것은 헌법을 바로 세우는 재판이고 형법을 바로 세우는 재판이죠. 여적죄를 범한 죄를 여적죄로 처벌해가지고 사형시키는 게 그게 국민혁명적 헌법적 정의로운 재판이 될 것인데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국민혁명은 진실을 통해서 국민을 깨워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을 단죄하려면 먼저 국민을 깨워야 합니다. 문재인이 외교를 망쳤는데도 문재인이 외교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깨워야 합니다. 진실을 말해서 깨워야 합니다. 오늘 광화문에서 열리는 집회의 주제는 바로 국민살해범, 국민살해정권 문재인, 국민살해정권 응징이 될 것입니다. 국민살해정권, 김정은과 반역공조한 국민살해 정권입니다. 반역공조한 국민살해 정권은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이냐? 세계사적 예도 있고 국내 예도 있습니다. 1950년 7월 대전 공방전에서 패배한 24단의 딘 소장이 숨어서 도피를 하다가 한국 사람의 배신으로 북한에 넘겨졌습니다. 5달러의 현상금을 받기 위해서 두 사람이 딘 소장을 북한군에 신고해가지고 넘겼습니다. 두 사람은 나중에 수복된 뒤에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에서 비시 괴뢰 정권의
수반을 했던 피에르 라발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을 잡아서 독일에 넘겼다 해가지고 총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프랑스 국적을 가진 유대인은 보호를 했어요. 그래도 그거 봐주지 않고 왜 유대인을 넘겼느냐? 지금 진행되는 이 사태는 뭐냐? 아우슈비츠를 탈출한 유대인이 보호하지 않고 히틀러에 넘기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대인 살아남겠습니까?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 문재인 정권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함으로써 북한과 중국 편에 서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북송함으로써 애국자를 탄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애국운동하는 사람을 이번 식으로 남북한이 공모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가지고 죽이든지 강제노동시키든지 하는 세상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싸워야 합니다.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생존투쟁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그리고 주적은 김정은입니다. 문재인은 깃털이고 몸통은 김정은이고 그 머리는 김일성입니다. 김정은을 몰아내면은 몇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됩니다. 남한의 종북 세력, 그리고 핵 문제, 그리고 자유통일 문제가 해결됩니다. 일석삼조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김정은입니다. 감사합니다.